정민님 최근에 FA컵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상 최초 이제 맨체스터 더비가 이제 벌어지면서 네. 관심이 많이 몰렸었는데 여기 이제 맨시티가 우승하고 이제 맨유가 졌단 말이에요. 맨시티는 당연히 축제 분위기고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 국내에서도 여러분. 제가 이건 보면서 느낀 게 예전부터 좀 스포츠 이런 쪽은 좀 팬분들이 좀 과몰입이라고 해야 될까? 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런 스포츠의 과몰입 좀 괜찮을까요? 일단 여러분 제가 목소리가 좀 그렇게 썩 좋진 않을 거예요. 최근에 일정이 좀 꽤나 있었어가지고 목이 좀 좋진 않지만 또 유튜브는 촬영해야 되니까 유튜브는 멈출 수 없으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정민이고요. 이런 과몰입이 진짜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이슈인 것 같아요. 일단 스포츠라는 건요, 과몰입은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방송을 만드는 입장에서 과몰입하지 말라는 얘기는 어떤 면에서는 맞으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잘못된 모순이 있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잖아요. 과몰입이라 함은 너무 지나치게 몰입해서 그 세계에 지나치게 빠지는 요런 것 정도를 말하는 것 같고요. 뭐 스포츠도 그렇습니다만 뭐 드라마나 약간의 과몰입 정도는 되게끔 해야 볼맛이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스포츠는 저는 과몰입이 맞다고 봐요. 저도 중계를 할 때 과몰입, 그러니까 몰입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해요. 너무 당연한 거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비슷한 마음을 할 겁니다. 과몰입은 좋은 거죠. 충성심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이제 지나쳐 엇나간 과몰입, 방금 말씀하셨던 거 저는 몰라요. 경기도 못 봤고 그것도 지금 알았고. 원래 영국 축구 팬들 좀 과격하잖아요. 과몰입을 심하게 하면 그런 경우들을 흔하게 보는 것 같아요. 과몰입이 사실 대표적인 요소 중 하나로 한다면은 카메라에 잡힌 관중 보면은 막 경기 장면을 보면서 막 우는 모습이 막 잡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좀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저도 이 스포츠 보면서 가끔 울어요. 눈물이 조금 나요. 저는 펑펑 운 적은 거의 없고, 거의가 아니라 없고, 이렇게 눈물이 몇 방울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오버워치 리그 그랜드 파이널 때도 살짝 인터뷰나 그 마지막 엔딩 상황 보면은 핑 돌더라고요. 뭐 그런 것처럼 그만큼 저도 나름의 과몰입을 하는 거죠. 그 팀의 스토리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 스포츠에서도 경기 보시면서 울고 막 웃고 하시는 분들 흔해요. 웃는 건 당연히 뭐 쉬운 거지만 막 우는 팬분들 많잖아요. 흔해요. 네, 그만큼 몰입을 해주시는 거예요. 1년간 내가 어떤 좋아하는 팀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스케줄 함께 여행을 하는 거예요. 여행을 하는데 마지막 엔딩이 슬퍼. 그러니 눈물이 나요, 안 나요? 작년에 고생했으니까 내년에는 우승을 목표로 해보자. 그런데 올해 좀 우승이 좀 어렵네? 이러면서 그 과정을, 고통을 겪는 과정과 성장하는 과정을 팬들은 항상 함께 보는 거예요. 뭐 축구도 그렇잖아요. 저희도 뭐 다들 좋아하는 사람 우리나라도 많지만 그 지역에서 자라서 당연히 그 지역팀을 응원을 하고, 그리고 그 지역팀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원히 그냥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스토리가 쌓이고 발전되는 모습과 마지막에 성과를 거둬냈을 때의 벅차오름, 이런 것들은 아주 올바른 과몰입에 좋은 예?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전에는 그런 거 있었어요. 뭐 게임 보면서 우냐? 이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런 약간 몰상식한? 근데 지금은 솔직히 이제 그런 문화 거의 없어졌고, 이 스포츠를 이제는 그냥 스포츠 수준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심지어 스포츠 스타들도 이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뭐 연예인분들 중에서도 게임 좋아하시고 이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 흔한 이런 시대다 보니까 이런 또 몰입하는 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당연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 연고제로 가는 스포츠들은 특히나 좀 더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MLB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염소의 저주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게 뭐예요? 그래서 우승한 날에 막 기억이 완전 축제 분위기. 뭐 뒤집어지죠. 이번에 김민재 선수 우승했을 때도 나폴리 봐요. 아무래도 이게 홈에서 우승 못하고 원정에서 우승해서 그 정도였지, 그랬었는데도 난리 났었잖아요. 금이 환영하고 막. 그거 보다 보면 그냥 없던 소위 그냥 축구뽕이 차오르죠. 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K리그도 은근히 봐요. 근데 물론 좀 유튜브 위주로 좀 보기는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팀이 있어요. 대전 축구특별시. 왜 관심 있게 봤냐면 다큐멘터리가 올라왔어요. 그거 보면서 관심을 가졌고요. 또 2부 리그 있잖아요. 2부 리그에 있는데 그 마사 선수였죠. 일본인 선수도 막 와가지고 막 스토리, 인생 스토리, 인간극장 같은 거 막 틀어주고. 그리고 유튜브 가봤어요. 대전. 관심이 가니까 찾아가게 되잖아요. 영상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걸 보는데 와, 퀄리티 죽인다. 기본 4K로 딱 해가지고 그들의 여러 가지 팬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거 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우리 집이 대전에서 좀 가까워서 얼마나 좋을까. 나 그러면 주말이나 이럴 때 있잖아요. 정말 100% 진심으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자주 갔을 텐데, 뭔가 그 지역에 대한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축구팀 하나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몰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요소들이 정말 중요한데, 사실 저도 응원하는 팀이 있어요. 저도 야구 팬이다. 수원에 이제 KT 위즈가 생기면서 KT. 창단 때부터 응원하고 있는 팀인데요. 그 KT를 좋아하신다는 얘기는 제가 KT 출신이어서 최근에
최근에 좀 구단이 성적이 안 좋으니까 되게 시무룩해지고 그런 게 좀 있어요. 스포츠에 과몰입을 하게 되면은 일상에서도 좀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울해지고 우리 팀의 성적에 따라서.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그게 너무 당연한 거고 예전부터 이렇게 무엇인가 몰입하게 만드는 요소로서는 좀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너무 좋아하고 재밌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흥민소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합니다. 그런데 토트넘은 별로 좋아하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적이 좋았다면 예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처럼 사랑했을 거예요. 저는 그때 지성팍이 있었기 때문에 본 거지만 이기는 맛에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근데 토트넘은 그렇지 않잖아요. 보고 있으면 재미가 없어요. 게임이 너무 지루해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토트넘을 좋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팀을 사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이 강해질수록 더 싫어져요. 그러다 보면 한 주가 기분이 쓱 나빠져요. 왜냐? 공격 라인 최고인데 최고 수준인데 우승 한번 해야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약간의 공격성이 생겼던 것 같아요. 과몰입에 그냥 부정적인 예를 좀 몸소 보여주신 것 같은데. 근데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다른 게 있죠. 글을 쓰지 않죠. 여러분들이 제가 IP 모든 걸 검색해 보셔도 저는 글을 쓰지 않기 때문에 제 SNS나 유튜브 외에는 글을 쓰지 않기 때문에 저는 찔릴 게 없기는 하죠. 욕도 솔직히 나와요 가끔. 아 시간 더럽게 아깝네 막 이러면서 화도 나고 내가 이걸 뭐하러 시간을 맞춰서 챙겨봤지? 이걸 왜 내 시간을 버렸지? 그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약간의 저도 공격적인 느낌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스포츠를 보면서 많이 느끼긴 해요. 그래서 스포츠가 정말 재밌다. 과몰입의 선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예로 어느 정도의 과몰입은 좋은 예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그것이 이제 과격해져서 얼마 전에 제가 어느 리그인지는 모르겠지만 경기 끝나기 몇십 초 남았나? 갑자기 경기장에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닌데 관중들이 난입했어요. 그래서 그 경기 결과를 어쩌고저쩌고 뭐 얘기 나오더라고요. 아마 뭐 댓글에 달릴 거예요. 그런 식으로 위험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우승하고 나서 관중들이 뭐 난입하고 이러는 것들도 흔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이제 주먹 싸움이 이어진다거나 너무 몰입한 나머지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키죠. 특히 관중들의 비매너. 특히 유럽 축구에서도 흔하게 보잖아요. 그렇죠? 너무 지나쳤을 때는 다른 사람들을 좀 많이 해치는 이런 것들이 좀 위험하다. 악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비판은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팀의 뭐 게시판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뭐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해야 돼요. 그러니까 팬들은 원래 압박을 넣어줘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무기처럼 돼서 권위적이 돼서 찍어 누르기만 하는 구도는 안 좋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게 생겼어요. 커뮤니티에서 찾아볼 수 있는 글의 수가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은 느낌? 왜냐면 워낙 좀 과격한 글들이 좀 많이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멀어져요. 계속 보다 보면 저도 어두워지니까. 굉장히 제가 어두워지고 그동안 잘해왔던 선수들도 너무 심각하게 좀 비하하는 것들을 보면 거기서는 저도 좀 현타가 오긴 해요. 그렇게 시원하게 한번 소리 지르고 뭐라고 하고 좀 불만을 토해내고 이래야 스트레스가 풀리는 게 맞아요. 시간 쓰죠, 돈 쓰죠. 약간 과격해지는 거는 저는 오히려 좋아 라는 생각인 거예요. 너무 지나칠 정도로만 가지 않기를 그냥 바랄 뿐이죠. 그나마 우리나라는 그 오프라인 상에서는 많이 순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온라인에서도 다른 나라보다 과격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뭐 레딧이나 뭐 미국이나 뭐 어디나 다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그렇죠? 사람들은 다 그냥 서로 간에 좀 인종만 다를 뿐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그런 게 아쉽다라는 거지. 당연히 스포츠나 e스포츠는 과몰입을 해주시면 저는 오히려 감사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몰입시키는 입장이잖아요. 보는 사람들 시간이 아깝지 않게 만들어 드리고 재미있는 스포츠고 보는 가치가 있는 스포츠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 또한 열심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몰입해 주시고 열심히 글 써주시고 반응 보여주시고 뭐 이런 것들은 정말 좋죠. 그러니까 저도 예를 들어서 되게 예전에 심한 악플을 몇 번 받았을 때 약간 대인기피증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런 기분 느껴본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일반적으로 회사나 어디에서도 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마찰이 생겨서 좀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오묘하면서 서로 나쁜 분위기 있잖아요. 그렇게만 돼도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뭐 뒤에서 누가 나에 대한 험담을 한다고 생각하면 들으시면 되게 힘들잖아요. 저도 악플 몇 번 맞았을 때 막 선플 8개 있어도 악플 2개 있잖아요. 그것만 봐요. 그게 진심이고 그게 진짠가? 이러면 스스로를 옥죄어와요. 지나친 악플을 여러 개를 보면 그게 나라고 생각을 하면 약간은 좀 자제해 줄 수도 있다 라는 정도 밝은 미래 만들어 봅시다. 대한민국 화이팅!